문장 하나하나는 해석되는데 그래서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영어는 라는 친구들이 수능도 잘 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내신도 굉장히 많이 흐름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젊으세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되게 많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패턴들을 보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수능이랑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지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도 야, 이거는 글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이제 문법 지식에서 뭐 투부정사 용법 하나 더 안다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세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출판 시장이 여기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용으로 볼 수 있는 출판서도 문법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책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정도의 내신 시험 문제로 나오던 방식들로만 계속 책을 담고 있어요. 문법적인 부분만 강조한다던가.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현재의 수능 시장과 그 수능 시장에 맞춰지고 있는 내신 아직 다 커버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어법편부터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서까지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년씩 빨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 때 고1 기출, 고1 때 고2 기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내신에서는 변별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를 확대할 때 기출 문제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쓰는 교과서 외에 부가 교재들이 기출, 고2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년 일찍 좀 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후에 내신 대비할 때도 훨씬 더 편해지겠죠. 한 학년씩만 딱 당겨서 공부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내신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학년 때 보면 내신에서 변별력을 가장 많이 가지는 문제들은 보통 부교재에서 나와요. 근데 그 부교재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기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 문제들을 변별력을 좀 많이 주려고 하시거든요.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교재에 대한 학습량,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내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 책을 가지고 먼저 출판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강의가 병행된다는 게 되게 크죠. 일반적인 기출서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내용을 그냥 조금 이해를 한다거나 좀 모르는 어휘를 좀 외운다거나 문제풀이 방법 조금 보고 만다거나, 아무래도 강의가 병행이 되면은 이 문제마다 출제될 수 있는 내신의 포인트들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책 자체로도 사실 독학서로서 저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감부터 다른 기출서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 다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 문장의 지문 내에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마인드는 뭐냐, 그리고 각각의 선지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다 담아 넣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넣어놓을 건 다 넣어놨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골라서 공부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병행하는 거예요. 지문을 혼자서 봤을 때 확실히 속도감은 더 빠를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지금 촬영 중인데 한 지문당 평균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10분에 15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영어를 못하는 친구라도 지문 하나 혼자서 보는데 5분이면 보잖아요, 꼼꼼하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이 지문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독학서로 잘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고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왜 중요한가는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강의랑 병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효율성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출 분석서를 볼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한글 해설만 보고 끝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출 정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이 문장에서 꼭 알아야 될 문법적인 구조들 다 코멘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내신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장에 대한 분석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내가 원했던 만큼의 내신 점수가 한두 번이라도 안 나오면 나 내신 포기, 정시 파이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영어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내신 점수가 괜찮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결국 모의고사 점수도 다 따라 나옵니다. 영어는 내신을 고3 1학기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기출 정식에서 나온 모의고사 형태의 발문들과 지문들 있잖아요. 이 패턴들은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수능 시험장에서 봐야 될 지문들과 패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내신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영어는 내신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도 잘 봅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적 수준이 높다 보니 학생들도 선생님들 수준으로 영어만 읽을 줄 알면 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 문장을 선생님들 수준까지 분석을 하더라도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장 내에 지문 내에서 의미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문장과 문장을 붙여서 글을 이해하는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고1, 2 때부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되는데 그래서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내용 읽고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 내용 까먹어요. 단기성 기억 상실증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사실상 단어만 바뀌어있지 앞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전체를 붙여 읽으면 이런 내용이 돼. 라는 걸 끊임없이 주지시키면서 강의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기출 정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들도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들도 잘 참고해서 강의해 주시면 조금 더 학생들의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